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네, 김근호입니다. 최근 시장 상당히 또 2차전지의 반가운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계속해서 개별주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 다가오는 FOMC를 좀 대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에 또 이번 FOMC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러한 또 힌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FOMC까지 최대한 또 개별 종목 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FOMC 이후에는 어떠한 종목이 또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상당히 또 이제 집중을 요구하는 그러한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이제 최근에 2차전지의 바람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최근에 또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겁니다.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후속주도 궁금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FOMC 결과 이후에 또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오늘 또 전체적으로 모두 다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세하게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화요일 야인 시대를 출발해 볼 건데요.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지럽다 느끼실 정도로 수급의 집중도도 좀 빈약하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가장 핫했던 영일만 관련 테마들이 또 올라오기도 했다가 또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올라왔다가 또 2차전지 중심주들은 또 오늘은 쉬어버렸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까? 지금 시장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시자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아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계속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장세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오늘 시장도 결론적으로는 지수 자체는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 수가 양시장 다 훨씬 더 이제 많은 그러한 장세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고 소외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혹은 이제 관심을 못 받는 그러한 장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워낙에 2차전지 혹은 뭐 음식료, 그 다음에 뭐 원전 쪽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승이 잘 나오다 보니 이쪽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셨을 것 같고요. 이쪽에 대해서 좀 접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좀 소외되는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목요일을 또 기점으로 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요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있죠. FOMC 있죠. 그 다음에 또 CPI까지 연속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가오는 현재 구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는 뭐 너무 시장에 대해서 어지럽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굳이 같이 어지러워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이 어지럽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종목이 대중 없이 계속해서 수급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되고 나는 이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이슈가 나올 거고요. 그 이슈의 결과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새롭게 주도주로 출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여유롭게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더욱더 나만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워서 전략을 꾸려나가야 되는 때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근호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또 현재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 또 말씀 주시죠. 우선 사실 제가 드려야 될 얘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다양한 섹터에서 그것도 수급이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되게 선별적으로 움직입니다. 섹터 안에서 종목도 선별적으로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싶기도 한 지점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요걸 제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같은 시장에서 추격 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예를 들어 종목이 한 3개 있다고 볼게요. 섹터로 3개 있다고 보겠습니다. A, B, C가 있는데 월요일날 뭐 A라는 섹터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A를 막 따라서 샀어요. 일단 다음날 화요일이 되면 A는 가만히 쉬어버리던가 또는 낙폭을 보여주고 B가 올라갑니다. 그럼 B를 다시 잡아봤어요. 다음날 수요일 되면은 이제 B도 멈추고 또는 B가 하락하고 C가 올라갑니다. 정말 매일매일 다른 시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지금 같은 시장에서 포커스를 똑바로 두고
예를 들어 내가 타겟팅하는 거는 아까 전문가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원전이다. 그럼 원전에 포커스를 두고 원전의 비중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또는 어디 가격대에서 접근할 것인가 전략을 디테일하게 짜서 하나의 포커스에 두게 되면 대응 자체는 굉장히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저기 추격을 하다 보면은 계좌 망가지기가 굉장히 쉬운 시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선 추격 매수는 지금 절대 안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 이벤트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 되면은 수요일 저녁에 이제 CPI 발표가 되고 목요일 새벽에 이제 FOMC 기자회견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지표 발표도 있겠지만 지표 발표보다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시장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제 고용지표라고 보겠습니다. 고용지표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사실 약했습니다. 지금까지 견조했던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약하게 나오는 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계속 상회하게 나오면서 드디어 고용 흔들리나라고 봤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막 낙폭을 보여줬거든요.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6%에서 거의 4.3%까지 급락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제 금리 민감도 높은 섹터들 있잖아요. 바이오나 2차전지 같은 종목들이 5월 말부터 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비동업 지수를 보게 되니까 신규 고용 숫자가 굉장히 또 많아진 거예요. 그럼 고용이 약한 게 아니네? 하면서 다시 한번 국채금리 또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금리에 대해서 포커스를 시장이 맞추기를 되게 어려워하고 있어요. 시장 자체도 그렇게 변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 바이오 쫓아갔다가 2차전지 쫓아갔다가 또 안 되겠네 하고 다시 기존의 주도주였던 예를 들어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뭐 송배전이라든지 화장품처럼 실적주들을 또 봤다가 이러면 포트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정확히 둬야 되는데 중요 지점이 이제 수요일 목요일날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변곡점 구간으로 놓고 전략 자체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는 게 지금 단계에서 맞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화요일 날 또 이제 젊은 피와 함께 하는 저희 또 이제 야인 시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이제 채팅창에 뭐 포도콩지님께서 또 이제 목소리 좋다라고 또 말씀 주시고 또 이제 장지연 지연님께서 샤프한 또 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라고 또 말씀 주셨어요. 저희 또 더 샤프하신 김근우 전문가님께도 많이 종목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진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이제 제네시스님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62,000원에 3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워낙에 이제 또 많이 오래 기다리셨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동박에 관한 또 기대감들 그 다음에 최근 2차전지 업황에 대한 또 기대감들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시고서 오늘 질문을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이 중국산 전기차들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더욱더 또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워낙에 그동안에는 업황이 좀 부진하면서 2차전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적었더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가 계속해서 또 부과가 되게 되면서 당연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제품 쪽에 또 다시 한번 수요가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이 실적이 좀 올라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동박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수익성이 그렇게 좀 뛰어나지는 않은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고 그 다음에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이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을 계속해서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좀 시장을 파이를 좀 떼먹는 그러한 구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박 기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종박 업황이 약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바닥을 잡아주면서 북미향 매출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 주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가 그대로 좀 기대가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동박이 AI 쪽으로도 엮이기도 했죠. 그러면서 상당히 또 여러 이제 이슈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면서 오늘 또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는데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만들어낸 그림 자체가 워낙에 훌륭합니다. 보게 됐을 때 최근에 한 차례 5만 원 구간에서 물량 좀 잡아주는 모습, 밀어 넣어주는 모습 나타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같은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물량 담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해서 수급을 또 추가적으로 밀어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요 구간 정도는 뚫어주기 위한 사전 작업은 어느 정도는 다 끝이 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얼마나 나올까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다음 매물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을 봤을 때 약 한 6만 원 구간에 또 두터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이제 꾸준하게 이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었었던 구간이 있는데, 오늘까지 해가지고 그래도 이 5만 원대의 이 수급은 어느 정도는 다 소화를 해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6만 원 구간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6만 원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제 노리셔도 좋겠지만, 이제 또 주의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이번 주에 또 목요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나오잖아요. 지금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FOMC 결과에 대한 부분을 섣불리 예측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연준이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될 거거든요. 최근에 고용지표도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늦게 해도 된다라는 명분도 나와 있는 상태고, 반면에 1분기에 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또 하향됐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 반대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늦게 해도 된다, 빨리 해도 된다, 양쪽에 대한 명분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이 굉장히 고민이 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이번에는 줘야지 그래도 하반기에 기대감이 차오르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또 끌어올려질 수 있는 거고 시장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이번에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기대감이 꺾이면서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게 2차전지이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목요일 날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살짝 꺾일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는 6만 원 두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약 한 6만 원 중반대에서 7만 원까지 수익 극대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한 차례 정리했다가 재매수해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어찌됐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지금 현재 동박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바닥을 다시 한번 잡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시 한번 수익을 노리고 재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봐도 좋으나 목요일 날에 굵직한 이슈가 다가오는 만큼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두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수익 극대화, 그렇지 않으면 한 차례 정리했다가 바닥권에서 재매수 노리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노승원님께서 AD 테크놀로지 오늘 손절할까 했는데 외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하기에 말았는데요. 얼마나 물을 타서 또 언제 나가면 좋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에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디자인 하우스 중에 매출 제대로 나오는 회사는 현재 단계에서는 없어요. 이제 가온칩스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온칩스는 삼성전자사의 공식적인 협력사이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AD테크는 TSMC의 협력사이긴 합니다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국내에서의 입지 자체도 그렇게도 높진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디자인하우스 자체가 국내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매출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몇백억대 또 몇천억대 매출을 만들어내는 이런 사업 분야가 아직은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성장이 좀 필요해요.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사이에서 비즈니스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측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려를 해야 되냐면, AD테크를 지금 들어간 가격은 어떤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산업에 대한 업황, 그러면 지금 이 밸류 나오고 있는 게 거품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사실 당연히 거품이라고 인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고 뭐냐면요, 거품에 우리 베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예를 들어 송배전 종목들 보면은 이거 실적을 생각해도 너무 거품 아니야? 하더라도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에 모멘텀 보시는 분들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떤 거 들어갈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이 거품의 지속성이 아직 지속이 안 된다라면 내가 원하는 뷰대로 안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당연하겠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로스컷을 잡으셔야 돼요. 오늘 저한테 질문 주신 것처럼 이 정도 가격대면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거 일봉상 모습인데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에 선이 매수하신 가격이고 이 밑에는 제가 중요한 자리로 좀 판단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어떤 거냐면 딱 이 자리에 보면요. 이만큼 상승을 해주고 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반등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나와요.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렇죠? 이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 반등폭이 10%가 넘습니다. 꾸준히 나왔던 자리에서 중요한 건 이탈을 했어요.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주식을 보면 기본적인 원리로 많이 판단을 하시잖아요. 똑같이 대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으면 위로 가요. 지지를 못 받으니까 내려갑니다. 지지 못 받고 내려가니까 어디까지 이탈하죠? 이 전고점대, 그러니까 한 파스의 상승 만들어내는 전고점대 가격까지 밀려버린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도 반등이 계속 나와요. 이거 뭐냐면 지금 이렇게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도 살아있긴 합니다만은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종목을 덜어내질 못한 겁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사가지고 만약에 내가 생각한 뷰대로 안 갔으면은 차라리 본전 탈출을 해야겠다라고도 충분히 한다라면 이렇게 사고 여기서 사고 본전 탈출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럼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전략을 미리 고민을 좀 해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예를 들어 사실 거품이 껴있는 이 디자인 하우스에서 어떻게 수익 실현할 건지 또는 어디 선에서 로스컷 할 건지가 정해져야 손익비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다른 종목을 할 때에도 어떤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아쉽지만 대응이 좀 아쉬웠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지금 자리에서 탈출 어떻게 할까요?로 봐야 되는데 사실 이거 지금 손절로 그냥 대응하는 게 저는 차라리 나아 보여요. 뭐냐면 종목을 그냥 다른 걸로 바꾸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추세가 계속 이탈이 되죠. 이 고점대 구간에서 되게 오랫동안 버텨줬었는데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고 다음 지지가 나와야 되는 곳에서 지지 나왔지만 결국 상방으로 방향을 틀지 않고 또 이탈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요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반등 나오더라도 또 어느 정도 맞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를 봤을 때는 이미 추세 자체가 돌아간 종목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 매수하신 전략처럼 좀 더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고 앞으로 상방으로의 움직임 줄 수 있는 종목으로의 교체가 필요한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의 전략은 사실 대부분의 지금 디자인 하우스 제가 비슷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대부분 다 주요 자리 다 이탈했거든요. 디자인 하우스가. 그래서 아예 중장기로 보면은 한 몇 년 정도 실제 디자인 하우스의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을 저는 1, 2년 정도로 보는데 그 구간까지 기다릴 게 아니면 지금 정리가 맞다. 아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곡길이님께서 LS 에코에너지 39,000원에 10%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LS 그룹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특히나 이제 5월 달에 워낙에 시장이 안 좋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은 와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받쳐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종목군들이 이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LS 그룹주들이 뭐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뭐 LS 마린 솔루션, 뭐 그 다음에 LS 에코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워낙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을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아침에 업앤다운 시간이라든지 여러 이제 또 이 방송에 또 이제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목요일이 지나가서 새롭게 시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이 다가온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매수 준비를 해야 되는 종목군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력 인프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한전산업을 한번 또 이제 강조를 드렸었는데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좀 이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눌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매수 관심에 이제 또 두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약간 눌린 상황이죠.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LS 에코 에너지가
다시 한번 이 수급을 좀 밀어 넣어주면 그러면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아쉬운 점이 최근에 추세가 약간 깨질 때 들어가셨는지 아니면은 요때 들어가셨는지 요게 좀 궁금한데 이때 들어가셨던 요때 들어가셨던 약간은 대응이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일단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 흐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승이 요 구간에서 한 차례 강력하게 나왔었다가 잠시간의 조정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쭉 횡보세를 그리다가 다시 한번 수급이 집중되는 구간이 나오면서 주가 분출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급을 밀어주는 구간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에 따라서 주가 분출도 같이 나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최고점 찍었었던 이 45,300원 구간, 요 구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 구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윗꼬리를 훨씬 더 크게 그리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는 이 봉이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 LS 에코에너지가 저점에서 수급을 상당히 또 강력하게 밀어줬는데 고점에서 윗꼬리를 그렸다라는 것은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추세가 힘이 빠졌기 때문에 깨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구간에 혹시나 이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추세가 깨질 시점에는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아쉬운 거고요. 만약에 추세가 깨지고 나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미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나서 추세가 깨져버렸는데 확실하게 바닥 잡고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을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에서 섣부르게 좀 접근을 한 것이 약간은 아쉽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가 자체는 약간 좀 아쉽게 대응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LS 그룹주들은 또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에 지금 현재 LS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또 이제 이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AI, 이 전력 설비 쪽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에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는 반등에 대한 부분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은 단기 매물이 고점에 약 한 36,000원 정도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으로 4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수급을 좀 밀어 넣어주는 그림이 나와 주어야지 결론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할 것 같아요. 수급이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36,000원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구간은 뚫지 못하고 그대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계속해서 쭉 상승이 나오다가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면서 힘이 어느 정도는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 쪽에 다시 한번 시장의 집중이 또 몰려지면서 LS 그룹주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됩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바닥 잡는 거 보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러면서 단기 매물대가 36,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단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는 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면은 4만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강하게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1차 목표가 36,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4만 원 구간 두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닥 잡아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차분하게 기다려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G2파워 종목을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푸른하늘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분 수익 중이세요. 근데 좀 아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좀 같이 다뤄볼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수배 전반하고 있고요. G2파워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태양광 발전 시스템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핫한 섹터죠. 최근에 가장 시장의 중심이 되었던 건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 사태. 그 전력 부족 사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했을 때 가장 부각을 많이 받았던 게 원전이랑 친재생 에너지였습니다. 그 두 개 모두 접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G2파워고, 그리고 이제 냉각 기술 관련해서도 지금 집중을 받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지금 액침 냉각이라든지 냉각 솔루션이라든지 냉각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 집중도가 많이 높아졌다가 이제 지난주에 영일만 이후로 시장에서 좀 관심도가 약간은 수그러든 이 AI발 전력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원전 관련 종목이기도 한 G2파워입니다. 근데 가격 되게 잘 들어가셨어요. 9,350원에 들어가서 사실 수익도
수익도 굉장히 많이 보셨다가 지금 좀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전 이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우선은 종목의 특이성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좋은 모멘텀을 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모멘텀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G2파워가 그럼 그 분야에서 쭉쭉쭉 실적이 막 나오는 중심주일까요? 이건 아닙니다. 네. 이 테마에 다 속해서 이 모멘텀 저 모멘텀 받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막 상방으로 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중심주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상승분을 지켜주는 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 집중도가 좀만 떨어지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잔소리처럼 항상 드리는 게, 여러분 보실 거면 모멘텀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을 보셔라. 원전 중심이 되면 당연히 뭐 한전 KPS나 한전기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는 거고, 태양광으로 볼 거면 이제 한화그룹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이 아니고 아예 겹 테마로 보면서 사이드에 있지만 변동성 큰 걸 본다라면 G2파워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이 딱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죠. 올라가면 팔아야 됩니다. 튀면 팔고가 돼야 돼요. 그런 종목을 고르신 겁니다. 근데 그런 종목을 골랐는데 이거 홀딩을 한 거예요. 너무 아쉽잖아요. 수익률이 30%가 넘게 찍혔었는데 지금은 보면은 한 7%, 8% 정도로 이제 수익 반납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지금 결과론적으로 언제 파세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에도 지금 비슷한 종목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단기 변동성을 노리고 꼭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단기 변동성에서 팔았으면 분명히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 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지금 30% 수익 보고 내려왔을 때 또 잡을 수가 있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같은 비중으로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G2파워 같이 중소형단 종목들, 겹테마 종목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지금 전략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단 G2파워가 중심이 되는, 모멘텀 여러 개 봤지만 그중에 중심으로 받는 건 당연히 원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은 저는 한두 방 더 남았다라고 봅니다. 특히 빠르면 6월 말, 뭐 가능성 거의 없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7월, 늦으면 7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체코의 수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 기다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 한두 방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한두 방이 나왔을 때, 모멘텀 쫙 받아서 원전이 올라갈 때, 제가 방금 설명드렸죠. G2파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팔아야 됩니다. 저는 그 가격이 많이 봤을 때 이제 12,000원 정도고, 짧게 보면은 이제 11,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되는 사이, 요 정도 구간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사이 구간에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게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왜 기다리지 말라고 하냐면요. 체코 수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된다라고 보고 베팅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역권 밖에서의 어떠한 모멘텀에 우리 돈을 걸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영역에서의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멘텀을 쫙 받고 있을 때 원전 관련주는 차익 실현하는 게 좋다. 만약에 실제로 수주를 했어요. 그럼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에서 다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이렇게 두고 원전 관련주는 보는 것이 맞고, G2파워는 다양한 테마를 접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지금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방 가능성이 높으니까 가격으로 보면은 11,200원에서 12,000원 사이 구간에서 적절한 수익 실현을 진행하면 되겠다라고 의견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또 채팅창 보니까 유튜브에 이제 노승원님께서 아까 AD 테크놀로지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 또 김문우 전문가님한테 이 목요일 이후에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 아니면 또 이제 내일 바로 좀 손절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런 질문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또 질문 주시면 바로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또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전문가님 목요일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이제 바로 좀 손절을 치는 게 나을까요? 자, 주식은 제가 이거를 목요일에 반등 나와요 하잖아요. 이거 사기꾼입니다.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시장 올라갈까요?랑 같은 질문이거든요. 1년 뒤에 시장 어떻게 갈까요?는 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슨 요일에 반등 나올까요? 제가 답변 드리게 되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제가 아까 AD 테크놀로지 얘기 드릴 때 뷰에 대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미 반등이 다 나와버린 종목이 이탈하면 안 되는 자리를 다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탈해야 될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탈이 나오자마자. 그래야 우리가 단기로 AD테크처럼 사실 거품이 좀 껴있지만 변동성이 큰 종목을 상대할 때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반등 가능성이 아예 없냐?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내가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로 그냥 바로 교체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았어요. 근데 내일 좀 반등이 한 5% 나옵니다. 아우, 아까워 하실 거면은 못 팔아요.
팔았어요. 일주일 뒤에 반등 나옵니다. 못 팔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애초에 대응이 우리가 아예 뭐랄까 정해진 원칙상 대응이 아니고 끌려가 버리기 때문에 주식은 끌려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계좌 관리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마음 먹으신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마음 먹으신 게 손절 치는 게 낫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거잖아요. 저는 손절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얘는 뷰를 잘못 봤구나,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보자라는 관점으로 차라리 돌아서는 게 맞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다음 종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나를 위해 님께서 오늘 또 굉장히 핫했었던 섹터였죠. 포스코엠텍 28,000원에 5% 보유하고 계신데 작년부터 갖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승했는데 어떻게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냥 오늘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시장을 또 휩쓰는 그런 이제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 또 많이 리튬 관련주들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나온 이슈를 보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 그 다음에 리튬 포어스, 리튬 플러스가 11일 볼리비아 염호 개발 국제 모집 3단계 평가 결과 상위 그룹에 포함이 되어서 4단계 평가로 진입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1개 업체 중에 상위 8위 이내에 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리튬 관련된 모멘텀을 확실하게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유한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평가를 또 시장에서 어느 정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일단 리튬 관련주들은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하이드로 리튬입니다. 오늘의 이제 대장으로 이제 움직였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상한가가 살짝 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는 했는데 물량은 저는 충분히 지켜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윗꼬리를 얼마 그리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한 2,1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는데, 일단 물량 자체가 최근 들어왔었던 바닥권 물량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큰 폭의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충분히 앞선 구간 정도의 수급은 저는 또 다 소화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튬 관련된 종목들은 추가적으로 더 갈 겁니다. 추가적으로 더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대장 잡을 거냐, 2등 잡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하이드로 리튬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리튬 포어스 같은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미래 나노텍이나 뭐 금양, 뭐 강원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이드로 리튬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전체적으로 다 아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까지 물량을 상당히 강력하게 밀어 넣어주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매물 구간 부딪히면서 윗꼬리에 부딪히는, 윗꼬리를 그려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선 구간을 삼켜낼 만큼의 물량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이드로 리튬과 바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강한 모습이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앞선 구간을 삼켜낼 만큼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왔는데, 지금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아쉽죠. 윗꼬리까지 크게 그려버렸기 때문에 약간은 차익 실현까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 리튬이 추가적으로 더 간다라고 하면은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약간은 따라갈 수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24,000원에서 25,000원대 매물 구간이 너무나도 두텁기 때문에 이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저는 결론적으로 포스코 엠텍이 리튬 쪽에서는 대장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장은 하이드로 리튬이기 때문에 2등, 3등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오늘 고가 부근인 약간 25,000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차라리 포스코 엠텍 홀딩을 하실 거면 하이드로 리튬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하이드로 리튬이 리튬 쪽에서는 가장 대장이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힘이 또 가장 잘 살아있기 때문에 리튬주가 간다라고 하면 하이드로 리튬이 확실하게 가지고 다른 종목들은 그냥 따라가는 수준으로만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스코 엠텍 홀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하이드로 리튬으로 또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수익적인 면에서는 더 나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1차 목표가 25,000원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코 엠텍은
워낙에 이제 오래 갖고 계셨잖아요. 오래 갖고 계셨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같이 좀 리튬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주어야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단은 리튬 관련해서도 뭐 실질적으로 관련된 종목은 뭐 하이드로 리튬, 뭐 리튬 포어스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엮여서 같이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1차 목표가 25,000원 근처 구간으로 두고 저는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면 정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히려 하이드로 리튬 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 시장의 확실한 대장으로 갈아타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좀 상담을 드릴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섹터의 종목을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쭈야님께서 강원에너지 19,753원에 7% 들고 있는데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거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장기로 강원에너지를 보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원에너지가 최근에 부각받는 모습 또 작년에 부각받았던 모습은 전형적인 리튬 테마주였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장으로 보게 되면은 방금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이드로 리튬이나 리튬 포어스로 트레이딩 뷰로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등, 4등, 막 5등까지 밀려나 있는 강원에너지를 중장기로 보게 되는 거는 저는 이제 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럼 제 뷰에서는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단기로 보겠다. 나는 이거 트레이딩 영역으로 볼 거고 단기 차익 실현 보겠다면 하이드로 리튬 봐야 됩니다. 지금은요. 근데 그러면 중장기로 봐도 되나요? 그건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리튬 관련주들은 지금 나오는 반등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순 이슈 반등이에요. 왜냐하면 리튬은 마진이 발생하려면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탄산 리튬 가격 6월 들어서 떨어지고 있어요.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약간 튀었다가 다시 바닥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중국 최대 생산국은 리튬은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감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감산하면 감산치만큼 가격이 올해 상방으로 튀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지금 공급 과잉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리튬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인 모멘텀만 지속할 수가 있어요.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리튬주들 지금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어스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막 쭉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강원에너지 지금 막 4등, 5등 하는 종목입니다. 그럼 트레이딩 뷰에서도 사실 후순위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장기로 본다고 하니까 염려가 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좋아서 장기로 볼 거면 리튬주는 지금 보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양극재를 보시거나 셀단을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원래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 섹터 대장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배터리 산업에서 대장 누구죠? 당연히 셀이에요. 다 사서 조립하는 게 배터리잖아요. 그 셀단에서 가야 먼저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규모가 큰 게 이제 양극재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음극재 나오는 거고 음극재 소재들 나오는 거고 장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 밑에가 이제 당연히 리튬이 나오는 거고 그럼 순서상으로도 되게 밀려 있죠. 먼저 출발해야 되는 셀이나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쉬고 있는 얘네들을 보고 2차 전지의 중장기 뷰를 보는 게 맞는 거지. 트레이딩 뷰에서도 후순위에 밀려있고 그리고 실제 투자에서도 후순위에 밀려있는 지금 리튬주의 강원에너지를 중장기로 보는 건 저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이전의 슈팅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전에 보면 2023년 1, 2, 3월에 이제 리튬주들, 그러니까 뭐 기업명에 리튬에 리자만 붙여도 다 날아가던 시절에 엄청나게 상승한 거 보고 그러면 잡아도 되겠구나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 전에 이 상승도 나오기 전 가격 보세요. 지금 가격도 비쌉니다. 지금 19,000원 나오는데 이때 보면요 10,000원 밑에 가격일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강원에너지가 테마로 엮여서 쭉 상승한 다음에 10,000원 밑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장기 뷰는 일단 거두어 주시고 실제로 밸류나 가치가 있는 양극재나 셀단을 나는 한 2, 3년 보유하겠다라는 뷰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도 대장을 보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뷰로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로 본다라면 일단 평단 위로는 저는 올 가능성 높다라고 봅니다. 전형적인 지금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에서 상방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21,500원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뷰에서는 21,500원 정도 구간에서 전체 차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그 물량을 장기 투자하시려는 이유 있죠. 2차 전지에 대한 미래 비전이라든지 2차 전지가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라든지가 맞다라면 2차 전지의 중심주가 되는 셀이나 양극재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종목 교체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을까요? 예, 세비컴이요. 세빛캠.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81,500원인데요. 네. 원래 그게 11만 원이었는데 오늘 네. 5%더 사가지고 평단가를 81,500원으로 맞춰놨거든요. 81,500으로 맞춰놓으셨고 예, 그래서, 추가 매수까지 예, 하셔서 네네, 비중은 15%예요. 비중은 15%. 그럼 이제 어떠한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거를 평단가를 더 낮춰도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몰랐어요. 지금 네, 그러면은 일단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전문가님들한테 여쭤보시면. 그러면 일단 지금 최근에 또 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좀 잘 가고 있어서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대응을 한번 해볼까? 요거를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저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올해에 상승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상반기에는 반도체, 뭐 HBM이나 혹은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같은 성장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또 상승을 이끌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 나오는 종목들 보게 되면 PNT 혹은 대주전자재료가 완전하게 또 상승을 이끌고 있죠. PNT도 상당히 주가가 한 5만 원 정도 근처 구간에서 최근에 상당히 급등이 잘 나왔고 오늘 뭐 대주전자재료의 퍼포먼스에는 뭐 입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2차 전지 내에서도 잘 올라올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성장성이 키워드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PNT 같은 경우에는 수주권들을 늘려놨으니까 1분기 바닥 잡아주고 계속해서 하반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실적이 외형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중에 가장 집중을 잘 받아줬고 그러면서 수급이 좀 잘 밀어 올려진 그런 이제 기업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세비캠이나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으려면 결국 이제 실적이 또 찍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분기 연속으로 좀 적자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폐배터리가 좀 발생이 되면서 확실하게 기술력은 또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폐배터리만 좀 잘 발생이 되면 실적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연도는 내년 이후거든요. 2025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또 폐배터리가 이제 최초에 나왔었던 전기차부터 해가지고 또 발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눈에 보이는 실적들이 차츰차츰 찍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한 이제 실적이 조금씩 눈에 찍히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 접근을 하시고 모아가시면 돼요. 결론적으로 그때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거잖아요. 폐배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가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평단가가 81,500원으로 아직까지는 상당히 높으십니다. 평단가가 아직까지 상당히 높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현재 이 단가에서 또 추가적으로 또 낮추기 위해서는 비중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저는 아직까지는 폐배터리가 이제 또 집중받는 종목군이냐 혹은 소외받는 종목군이냐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소외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캠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현재 추가 매수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물 구간도 지금 보게 되면은 뭐 1차적으로 56,000원, 그 다음에 뭐 2차적으로 61,000원, 그리고 65,000원, 그리고 71,000원, 78,000원 해가지고 이겨내야 될, 그러니까 이제 차고 올라가야 될 구간이 굉장히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을 또 한 번에 만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실적이 또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먼저 추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쪽이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먼저 일단은 관심 받는 쪽, 이쪽에서 최대한 지금 세비캠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률을 해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확실하게 폐배터리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 그 타이밍만 확실하게 좀 기다리셨다가 그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또 확실한 비중을 또 넣으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워낙 이제 많이 오래 기다리셨겠지만 조금만 더 이제 인내의 시간을 가지면 충분히 또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한 약 짧으면은 반년, 그 다음에 또 길게 보면은 한 1년 정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투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일단은 다른 종목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되면은 손절을 해야 하는지. 지금은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당장의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워낙에 또 이제 단가가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만 잘하시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될 테니까 그냥 아예 이제 포트 한쪽에 좀 밀어 놓으세요. 이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향후에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올 때 접근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남은 비중으로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해칭해 놓으셨다가 향후에 이제 폐배터리 쪽이 막 집중을 받을 거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실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할 건데 어찌됐든 세비캠은 선두주자잖아요. 그러면은 폐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그 양이 늘어나면 세비캠도 그에 따라서 실적이 늘어날 거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저는 빠져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한번 문의 주세요. 네. 네. 네, 오늘 확실히 좀 2차 전지가 잘 움직였다 보니까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대해서 상담 문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단은 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또 오늘 히든 종목을 또 공개해야 되잖아요. 제가 먼저 히든 종목 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든 섹터는 먼저 제가 준비한 섹터는 음식료입니다. 최근 음식료 종목들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먼저 출발했던 라면 관련 종목들, 특히 수출이 많이 찍히기 때문에 환율이 좀 불안정한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시장도 좀 불안하는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음식료들이 대부분 먼저 출발을 했기 때문에 후발주자 중에서 좋은 가격에 있는 종목을 좀 가져왔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든 종목 한번 같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왔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가져온 종목은 오리온입니다.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굉장히 강했던 게 오리온보다는 아무래도 김 관련주라든지 라면 관련주 이쪽이 훨씬 더 강하지 않았나? 또 어제 같은 경우는 빙과류가 강했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저는 아무래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쪽에는 리스크가 아무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후발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장 교체가 됐을 때 쭉쭉쭉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될까라고 봤을 때 오리온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과주입니다. 헬스케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과자고요. 지금 트렌드를 보면은 미국향 음식료 수출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강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 과자류 제품 같은 경우 음식료 제품들 전체가 수출량이 굉장히 늘었고요. 특히 미국향이 굉장히 늘었고 그중에 과자류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정도 수출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00만 달러 정도가 찍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오리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중에 품목을 보게 되면 이제 먼저 사전에 유명했던 건 초코파이입니다. 근데 지금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게 꼬북칩이거든요. 꼬북칩 혹시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맛있습니다. 근데 특히 미국은 이제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히스패닉 같은 경우는 좀 매운맛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맛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매운맛이 들어간 이제 꼬북칩을 따로 개발해서 북미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미국 수출액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80억 정도 나오는데 절반을 꼬북칩이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제품이고 또 하나 예시를 들자라면
오리온이 이제 최근에 엄청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뭐가 내려갔냐면 요게 같습니다. 왜 내려갔는지 보게 되면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하게 되면서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해? 오리온이 갖고 있는 모멘텀이 깨지나 하면서 쭉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낙폭이 큰 상황 속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자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격 자체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모아가기에도 충분히 좋은 자리고, 지금 상태에서 모멘텀도 좋고 모아가기도 좋고 가격도 좋다. 지금 오리온 안 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이길 시초가, 내일 시초가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고요. 1차 목표가는 장세가 좀 어지러운 만큼 좀 단기적인 목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00원 1차 목표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사실 지금 구간은 딱히 필요 없긴 한데 방송이기 때문에 손절가 드리자면 89,000원 이탈을 하는 손절 진행하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히든카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군인 AI 전력대란 수혜주를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워낙에 또 전력 설비, 전력 인프라에 대한 또 수요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워낙에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목요일 이후 새롭게 시장에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저는 가장 강력한 후보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전력 인프라 관련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시장에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고민이 저는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이제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져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후보군들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보군들 보게 되면 뭐 LS 머티리얼즈나 혹은 이제 LS 일렉트릭, LS 그룹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대원전선이나 뭐 SP열셀 대명에너지. 제가 뭐 최근에 이제 뭐 수소 쪽이나 뭐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또 전선 전력 설비 쪽 강조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종목은 LS 머티리얼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호재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블룸 에너지에 고효율 연료 존지를 또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으로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또 이제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넥스트 에라 에너지라는 기업에 울트라 커피시터를 또 공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또 장점이 고속 충전 방전에 대한 이 또 긴 수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 그러니까 AI 전력 인프라에 대한 종목들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LS 머티리얼즈가 다시 또 이제 급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LS 그룹주들이 워낙에 또 그룹 내에 시너지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주들이 또 다시 한번 이 AI 전력 반도체 쪽 혹은 이제 전력 설비 쪽이 간다라고 하면 다시 또 이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S 그룹주 중에 지금 현재 또 가장 좋은 그림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LS 머티리얼즈 가져왔고, 지금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을 또 상당히 잘 잡아줬습니다. 바닥을 상당히 또 잘 잡아준 상태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같은 구간에서 영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죠. 3만원 공에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000원, 손절가는 25,000원 안내 드리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AI 전력 설비 쪽에서 준비를 할 때 LS 머티리얼즈를 한번 지켜보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6월 남은 시간을 또 이 방향성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포트가 또 다시 한번 뒤바뀔 수 있는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저희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특히나 이번 주는 집중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김근우 전문가님도 이번 주에 또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방송에도 좋은 내용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계속해서 이제 또 이 내용들 확인하시고 전략들 같이 또 꾸려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 주 남은 시간 좋은 내용으로 또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